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사업자분들의 12개월치 성적표가 거의 확정이 돼 가죠. 내년도에 나올 법인세, 종소세도 슬슬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슬슬 법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무대리 하다 보면 사업이 점점 성장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제가 굉장히 자주 자문을 드리는 영역이 바로 법인 전환이에요. 첫 번째, 세금. 개인 사업자 최고 세율이 몇 프로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소득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35% 구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이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니즈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대표님들은 순이익 기준으로 약 1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대략 추가적인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서 법인 사업자는 얼마를 낼까요? 9.9%, 세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금액으로 표현해 볼까요? 당기순이익이 1억이면 종소세가 누진세 고려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로 내게 되면 990만 원이니까 이 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용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업이 커지면 사실 개인 사업자로는 솔직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요새는 뭐 창업 감면이라든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많이 세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하시는 게 맞다. 두 번째, 자금의 개인화. 항상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 주변에서 이제 법인 돈 맘대로 못 뺀다, 엄청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맘대로 뽑아서 쓰면 이제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대표자 개인 세금으로 다 추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저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일 뿐이지 내가 법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 내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느냐라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에서 내가 책정한 내 연봉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법인세 절감되는 부분하고 대표자 개인소득세, 4대 보험 부담하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돈이 단기간 내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급여는 1,000만 원 언더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법인카드 등을 활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급여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아요. 법인 대표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뭐 회식비, 거래처랑 식사하는 비용, 차량 유지비, 골프 등등 법카로 많이 사용하세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월에 500이다 라고 가정하면 500만큼은 4대 보험 소득세 없이 바로 법카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뭐 사실상 급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당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즉 따로 떼어내서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매년 활용하시면 이 법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개인화하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영업권 평가를 하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 그리고 퇴직금 세팅하는 거, 주식을 증여해서 이익 소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절세 방식은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법인. 법인을 세우기로 하셨다면 가족법인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주주로 올려두고 법인 주주 구성을 세팅하는 경우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한테 세금 없이 주는 금액은 10년에 꼴랑 해봐야 5천만 원인데 배당은 매년 2천씩 혹은 그 이상 자녀 계좌에 저율의 세금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자녀 통장에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의 금액이 2억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가업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녀의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의 자금이 많이 축적되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런 부동산의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임대 수익에 대한 효과도 일정 부분을 자녀가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가족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네 번째, 대외적인 신용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의 세무 처리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를 받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형태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대외적인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개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법인 사업자의 자금은 한꺼번에 빼고자 하면 굉장히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빼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모든 급여나 배당, 퇴직금에 대해서 15%에서 20% 정도 낮은 세율로 큰 자금을 개인화하실 수 있다는 거고, 혹여 이제 개인 주택 구매라든지 목돈이 급작스럽게 필요하시다면 법인과 이제 금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현재 하시는 개인 사업의 특성과 비교 분석을 좀 해서 법인 전환이 과연 나에게는 효과적일지 세무사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